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몽진한다, 몽진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이 파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몽진과 파천이 같은 말이냐, 같이 써도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뭔가 낱말이 다른데 혹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가 몽진을 했다. 그렇죠? 선조가 저 의주까지 몽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을 했다. 이것은 다 이런 거 다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런데 선조의 의주 몽진을 의주파천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몽진과 파천은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로 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몽진을 볼까요? 몽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둡다. 또 입다는 뜻도 있어요. 옷을 입다, 뭘 덮어 쓴다. 그런 뜻이 있다. 지는 이제 티끌이다. 그렇죠? 그러면 몽진은 티끌, 먼지를 덮어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몽자를 보면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풀로 뭐 덮는다. 막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글자 자체가 풀초 아래 자체 글자가 덮어 쓸 몽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글자가 이렇게 보통 자주 볼 수 있는 글자는 아닌데 뜯어보면 겹쳐서 덮을 모자 또는 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돼지 시자다. 돼지 위에다가 뭘 덮어 씌운다. 어쨌든 덮어 씌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글자는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모자 할 때 이 글자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글자도 비슷하다. 겹쳐서 덮는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죠. 돼지 위에 이렇게 뭘 덮었다. 그 위에 다시 풀을 덮었다. 그러면 어둡다는 뜻도 되고 또 뭔가 입는다 그런 뜻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어둘몽이 됐다. 자, 티끌지는 사슴록의 흙토다 이렇게 되죠. 사슴이 뛰어다니면 흙에서 먼지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티끌진이다. 여기에서 몽은 어둡다기보다는 입을 입는다, 덮어 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티끌을 먼지를 뒤덮어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파천은 뿌린다, 뿌릴 파다, 파종을 한다. 그렇죠? 전파를 한다 할 때 그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수 제방면에 들어갔다. 그리고 차례번 갈마들다. 그렇죠? 차례차례 뿌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망한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천은 옮길 천.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이것도 옮긴다는 그런 의미고 또 시험시험 갈차기 붙어서 옮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망해서 옮겨가는 것을 파천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국사를 보니 몽진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렇죠?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으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임금이 이렇게 난리를 피해서 쉽게 말하면 도망이다. 그렇죠? 그것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쓴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임금이 떴다. 임금이 어딜 간다면 다 길 청소를 깨끗이 해서 먼지가 이렇게 날리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어쩔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난리가 났다. 그래서 도망을 피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쓸 틈이 없다.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쓴다. 자, 예문을 보니 외적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선조 임금이죠. 왕은 북으로 몽진을 떠났다. 결국은 의주까지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은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을 했다.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 공민왕 때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중국에서 밀고 내려와서 두 번이나 내려오는데 그래서 안동까지 공민왕이 이렇게 피신을 했다. 그것이 몽진이다. 이렇게 되죠. 자, 파천은 파가 뿌린다는 뜻과 도망한다는 뜻이 같이 있다고 했죠.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하던 것이다. 설명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이다. 몽진과 파천은. 박종화의 임진왜란에 보면 지금 상감께서는 의주까지 파천을 하셨는데 의주마저 위태로우면 장차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에 내부하는 길 밖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주까지 파천을 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조 임금이 의주로 몽진을 했다. 앞에 예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파천이다. 그런 의미가 나왔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는 일본의 만행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천이란 말과 몽진이라는 말이 섞어서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진은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난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떠난다. 사전의 설명은 파천은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난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죠. 파천은 파월이라고도 하고 파탕이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처음 본 낱말입니다만 이렇게도 같이도 쓰는데 주로 파천을 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성을 떠난다. 아관 파천의 경우에는 도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성 안에, 서울 도성 안에서 덕숭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갔다. 그렇지만 파천이라고 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어쨌든 임금이 난을 피해서 옮기는 것이 몽진이다, 파천이다. 네. 그래서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니 몽진은 67번이 나옵니다. 파천은 99번 나온다. 물론 이것이 꼭 요 두 낱말을 가리키는지는 제가 전부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파천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온다. 자, 몽진은 선조는 8번입니다. 선조실록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 파천은 선조실록에 30번 나온다. 또 몽진은 인조실록에 12번 나온다. 그런데 파천은 4번 나온다. 조금 교차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쪽은 파천이 많이 나오고 한쪽은 몽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큰 구분은 없었는 것 같다는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파천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관 파천이다. 그렇죠? 아관, 아는 아라사다. 아라사. 아라사의 아자입니다. 아라사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제가 찾아보니 몽골어 어로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몽골어로 러시아를 어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현대 중국에서도 아마 이 발음과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러시아를 노스아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죠? 노스아. 그래서 여기에 아자, 이 아자로 해서 아관 파천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틀렸다. 아라사의 아자다. 그렇죠? 사람 인변의 나아자가 아관 파천이다. 그렇지만 러시아, 소련, 러시아 이렇게 자꾸 바뀌었는데 아라사, 노스아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이제 러시아 문학 할 때, 그렇죠? 러시아어 할 때 노문학 할 때는 있을 노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현재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좀 더 살펴볼까요? 어두울 몽자 또는 입을 몽자 해서 개몽한다. 개는 연다는 뜻이에요. 열어젖힌다. 그렇죠? 어두움을 열어젖힌다. 그러면 밝은 빛이 들어오죠. 개몽이다. 몽고, 옛날에 이제 지금은 몽골이라고 하죠. 한자로 몽고다. 뜻은 별로 좋지 않다. 중국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지었다. 몽골이었다. 지금은 몽매하다. 그렇죠? 아직 어리석다 하는 그런 얘기다. 무지몽매다. 아는 것이 없고 어리석은 것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을 무지몽매라 한다. 몽학선생이다. 몽이라는 데는 어둡다는 뜻도 있는데 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리석다고 본 모양이에요. 몽학,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예전에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집안에 어린 아이들 또는 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노예 선생들이 있다. 그런 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 우리 다 쓰지는 않습니다만. 훈몽자회, 동몽선섭, 경몽요결이다. 이런 것은 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들이었다. 그렇죠? 훈몽, 여기도 어린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자, 글자를 모은 책이다. 동몽선습이다. 그렇죠? 아이들의 어리석음을, 아이들을 깨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다. 천자문을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동몽선습하고 또 들어간다. 경몽요결은 이제 율곡 선생이 졌죠. 어리석음을 이제 격파한다. 그런 비결이다. 경몽요결은 글자보다는 어떤 인성이다, 도덕이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몽자들 들어간다. 이 꿈몽자하고 조금 유사할 수도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다. 꿈몽자. 그렇죠? 아래 저녁석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눈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육자를 넣으면 흐리다, 흐릿하다, 또 몽롱하다. 그래서
몽롱하다, 뭔가 희미하다. 그렇죠? 확실하지 않다. 몽롱할 때 쓴다. 몽혼이다. 몽혼. 혼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흐리고 어둡다. 마취한다 할 때 정신없는 것을 몽혼이라고 한다. 티끌 진짜로 볼까요? 낙진이다. 방사능 그것이 뭐 낙진한다 할 때 티끌이 떨어진다. 방진이다. 먼지를 막는 방진복, 그렇죠? 클린룸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방진복을 입어야 된다. 분진이다. 분은 가루죠. 예. 가루가 섞인 티끌이 섞인 먼지다. 사진이다. 그렇죠? 모래가 섞인 흙먼지 같은 것을 사진이라고 한다. 속진이다. 새 속에 어떤 말하자면 티끌이다. 속새의 때 같은 것을 속진이라고 한다. 전진이다. 전쟁터에 어떤 먼지를 얘기한다. 그렇죠? 전란을 얘기한다. 전진이다. 진폐, 폐에 먼지가 쌓이는 것이다. 진폐증 할 때. 집진이다. 먼지, 티끌을 모으는, 그렇죠? 다는 뜻이에요. 집진기계, 집진기, 그렇죠? 풍진이다. 바람과 티끌이다. 이 세상에 어떤 말하자면 혼탁한 막 그런 것을 풍진이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하는 예전에 우리 노래도 있습니다만 풍진이다. 홍진이다. 홍진. 홍진도 노래 가사에 나오죠. 가곡에 홍진에 석은 명리야 할 때 이것도 어떤 붉은 먼지다. 세상에 어떤 먼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흡진이다. 먼지를 티끌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흡진기. 불수진이다. 불은 이렇게 떨어낸다는 것이요. 떨군다. 수는 이제 수염을 얘기합니다. 수염에 묻은 먼지를 떨어준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어떤 대감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높은 대감이 이렇게 국을 잘못 먹어서 국물이 수염에 묻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막 쫓아와서 그것을 자기 옷으로 이렇게 닦아줬다. 그것을 불수진이다. 그러니까 닦인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러면 되지 않네. 막 그런 얘기를 했죠. 불수진이다. 아첨한다. 그렇죠? 진합태산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렇죠? 진합 티끌 모아서 태산이다. 화광동진이다. 그렇죠? 화광동진이다.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티끌과 같이, 그렇죠? 티끌과 같이 이렇게 숨어있는, 묻어놓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오늘 몽진이다. 몽진. 네. 신자체도 같이 쓴다. 간체자의 진짜가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티끌이다. 티끌이란 것은 흙토자죠. 흙이 아주 작은 흙이다. 작은 흙이 먼지다. 티끌이다 해서 이렇게 티끌진이 이렇게 글자로 바뀌었다. 오늘 몽진과 파천 결론적으로 같이 써도 된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